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병원 종양내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준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 암 환자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레 발병해서 놀라고 어떤 분은 설마 저일 줄은 몰랐어요. 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암을 흔히 운명이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 그저 나쁜 운이 따라 생긴 질병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암은 운명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생활 습관,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이 5가지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며 무의식 중에 몸에 새겨넣는 암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암은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 습관을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순간은 교수님, 그때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 소중한 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시해버리셨던 거죠. 두통이 좀 심했는데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았다고. 배가 자주 아팠는데 스트레스성인 줄 알았다고. 가래에 피가 섞였는데 그냥 지나가는 감기인 줄 알았다고.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켜켜이 쌓이고 그 습관들이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세포 하나하나가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암을 부르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마주하며 현장에서 느끼고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습관들 지금 바로 바꾸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약은 병원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조금 더 일찍 잠들고 조금 더 자연식에 가까운 식단으로 바꾸고 움직이는 걸 생활화하고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아끼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을 암으로부터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암 전문의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환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5가지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음식 중 단맛을 완전히 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맛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맛입니다. 모유 자체에도 단맛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본능이 지나칠 경우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아시는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암을 부르는 습관은 바로 단 음식 중독입니다. 달달한 음료, 디저트, 가공식품, 시리얼, 심지어 우리가 건강식이라 믿는 요거트나 견과류 제품에도 당은 숨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커피에 시럽을 넣고 점심 후 당연히 디저트를 찾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으로 마음을 달래는 습관들. 이게 바로 암을 키우는 먹이를 주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유명 암센터인 MD 앤더슨 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고당분 섭취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은 암세포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특정 당 섭취가 세포 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염증 반응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정상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설탕 한 스푼, 초콜릿 한 조각, 탄산음료 한 캔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속에서 암세포의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을 완전히 끊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자각은 하자. 내가 오늘 먹은 음식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달콤한 간식이 진짜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인지 의식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설탕 시럽을 넣었다면 그날은 간식은 생략하자. 식사 후 디저트를 먹고 싶을 때는 과일 한 조각이나 견과류로 대체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숨은 당을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요즘은 무설탕, 당 없는 헬시푸드라는 말이 표지에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이름의 당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당, 자당, 과당, 메가당, 말토덱스트린, 옥수수 시럽. 이런 성분이 표기되어 있다면 무조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4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채소 많이 먹고 식단은 정갈하게 조절하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력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매일 3잔의 시럽 커피, 간식으로 먹는 다이어트바, 운동 후 마시는 스포츠 음료. 이 모든 것들이 고당분 식품이었고 하루 섭취 당분이 기준치를 2에서 3배나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 걸 많이 먹는 줄도 몰랐어요. 설탕은 안 넣는데 왜 그런 건지 몰랐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설탕을 피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공당에는 무방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며 과잉된 에너지가 쌓여 염증이 되고 이 염증이 면역을 망가뜨리며 암세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변화가 10년, 20년 뒤에야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먹은 설탕이 당장 암을 만들진 않지만 매일 반복된 그 습관이 10년 후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불필요한 당분 하나 줄이기, 디저트를 한번 참아보기, 라떼를 아메리카노로 바꾸기,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 이런 아주 작은 선택이 당신의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암은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은 암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당을 줄일 때 암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몸은 점점 회복력을 되찾고 면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듯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은 암의 핵심 원인이 되는 요소, 바로 수면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고 회복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잠을 줄입니다. 오늘은 일이 많아서 4시간만 자야지. 어차피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암을 부르는 습관은 바로 만성 수면 부족, 즉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생활입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로 지속될 경우 면역세포 기능이 최대 40%까지 저하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암세포는 원래도 우리 몸 안에 존재합니다. 다만 건강한 면역 시스템이 이를 찾아내고 파괴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그런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이 면역 감시 시스템이 망가지면 암세포는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또한 수면은 호르몬 조절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암세포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밤의 어두운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잠들어야만 분비됩니다. 만약 늦게까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한다면 멜라토닌은 거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암세포를 억제하는 방패를 잃는 셈이죠. 제가 진료했던 5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일하며 늘 밤늦게까지 야근, 주말에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새벽 2에서 3시에 잠드는 생활을 10년 넘게 반복하셨죠. 그 결과는 직장암이었습니다. 그분은 술도 안 마셨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수면이 없습니다. 암세포는 규칙적인 리듬이 무너진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단지 면역력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질수록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더 자주 일으키고 염증은 곧 암세포의 번식 토양이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키우고 지방 대사를 방해하죠. 결국 내장지방, 지방간 비만으로 이어지며 암의 환경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을 자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제 대답은 늘 같아요. 일관된 시간에 6.58시간, 그리고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수면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시간대는 신체 회복과 해독을 담당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간 해독, 세포 재생, 면역 복구, 뇌의 노폐물 청소까지 모두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고 새벽 34시에 잠드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보다 질입니다. 매일 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취침 전 1시간은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며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무거운 식사를 피하고 스트레칭이나 명상 등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는 밤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교대 근무자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일반 여성보다 최소 30에서 4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수면 리듬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수면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의 기본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자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복원하고 암세포와 싸우는 시간입니다. 늦게까지 버티는 삶이 성실한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수면 습관이 당신의 면역력과 호르몬 균형을 지배하고 암 예방의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밤 11시 이전 잠자리 들기,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규칙적인 기상시간 지키기 등을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충분한 잠으로 몸을 재정비했다면 이제는 그 몸을 움직여줄 차례입니다. 세 번째 암을 부르는 습관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무릎이 아파서, 피곤해서 라는 이유로 운동을 미룹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나 체중 증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을 부르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운동 부족을 암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은 운동 부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수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은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주요 암의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유방암의 경우 최대 25%, 대장암의 경우 최대 30%까지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강력한 자연 치료제와 같습니다. 첫째, 운동은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수치를 조절해 유방암, 자궁내막암 위험을 낮춥니다. 둘째,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막고 암세포 성장 환경 조성을 억제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은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 면역세포 기능을 정상화시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 하루 대부분을 TV 시청과 낮잠, 간식으로 보내셨죠. 퇴직 3년 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다른 5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은 가족력상 유방암 위험이 높았지만 은퇴 후 매일 1시간 걷기를 3년간 꾸준히 하신 덕분에 더 이상 병변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운동을 통해 몸의 항암 환경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주당 150분 즉 하루 30분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다 보면 살짝 숨이 차고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10분만이라는 마음으로 나가보세요. 하루 7,000보를 목표로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스트레칭과 스쿼트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시도해보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 수단입니다. 지금 걸어 나가면 5년 후 당신의 건강 지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을 위해 30분을 투자해 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암을 이기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과 더불어 우리가 무심코 들이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첫 번째 습관인 단음식 중독과도 연결되지만 특히 액체 형태로 섭취하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단 음료 중독입니다. 혹시 오늘 어떤 음료 드셨나요? 아침에 마신 믹스커피 한 잔,
점심 식사 후 마신 콜라나 에이드, 오후에 당 보충을 위한 밀크티, 저녁에 과일 주스까지. 우리는 단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습관이 바로 암을 부르는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음료, 즉 설탕이 다량 포함된 음료는 몸속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슐린도 급격히 분비되죠.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암연구소 IARC는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프랑스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100m 이상의 설탕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 발생률이 무려 18%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유방암, 간암,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습니다. 환자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4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신경 쓴다며 소식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지만 매일 아침 큰 컵의 생과일 주스와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셨습니다. 결국 간암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과일 주스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셨지만 실제로는 과일에 섬유질 없이 당만 농축된 형태였던 거죠. 자연 상태의 과일과 달리 단 음료는 순수한 당만 빠르게 공급해서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9개에서 10개 분량인 35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양이죠. 100% 과일 주스라고 쓰여 있어도 당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과일 한두 개를 그대로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단 음료를 물로 대체하세요. 과일은 주스로 먹지 말고 통째로 드세요. 카페 음료의 당 함량을 꼭 확인하고 무가당이나 저당 옵션을 선택하세요.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단 음료 대신 물,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가끔은 괜찮다는 생각을 경계하세요. 암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이고 그 첫걸음이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냉장고 속단 음료들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 한 잔을 꺼내세요. 달콤한 유혹이 당신의 삶을 쓰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건강입니다. 단 음료만큼이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식습관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이것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햄, 소시지, 베이컨 잘 드시죠?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 이 음식들이 암을 부르는 대표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를 2A급 발암물질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는 햄과 소시지를 매일 먹는 습관이 담배나 성명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보존료나 훈제 과정의 PAH 물질과 고온조리 시 생기는 HCA 등 발암 물질이 직접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붉은 고기 속 햄철은 과도할 경우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들 식품은 장내 유해균을 늘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해 특히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하루 50g씩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8%, 붉은 고기를 하루 100g씩 먹으면 17%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그런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한 50대 남성 환자분은 스트레스를 삼겹살과 소주 햄 들어간 점심 주말 바비큐로 푸셨습니다. 10년 넘게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시다 초기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죠. 운동도 하고 술도 줄였는데 라고 하셨지만 식생활은 운동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기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기 선택의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피하세요. 둘째,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이하, 1회 100에서 120g 내외로 섭취 횟수를 조절하세요. 닭고기, 생선, 두부 등 대체 단백질을 더 드세요.
셋째, 숯불구이 직화구이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고 탄 부위는 제거하세요. 넷째, 고기를 먹을 땐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식이섬유가 발암물질 흡수를 줄입니다. 다섯째, 어린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건강한 고기 습관을 길러주세요. 여러분, 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삼겹살보단 닭가슴살, 소시지보단 삶은 달걀, 훈제엠보단 생선 한 토막이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먹은 고기 중에 가공육은 없었나요? 조리법은 괜찮았나요? 채소는 충분히 함께 드셨나요?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암을 부르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암울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어려움을 딛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김수영 씨라는 58세의 여성입니다. 수영 씨는 5년 전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간편식과 탄수화물 위주 식단에서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전환했습니다. 매일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식사는 최소 30분간 천천히 했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니 먹는 양도 줄고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또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해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걷기를 하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힘차졌어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김수영 씨가 실천한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정신적 건강 관리였습니다. 매일 10분 명상이나 깊은 호흡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었습니다. 명상과 긍정적인 생각이 큰 힘이 되었어요. 좋은 생각을 하니 몸도 마음도 점차 나아졌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수영 씨는 대장암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수영 씨의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사실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암을 포함한 많은 질병들은 오랜 시간 쌓여온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식사를 천천히 하고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이 간단한 일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치료법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 소화불량, 잦은 염증, 체중 변화,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 10분 더 걷는 것,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암 예방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